안녕하세요. 리찬방병원 이혁재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커피입니다. 저만큼 이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마 되게 많지 않을 거예요. 커피 전문점에서 텀블러에다가 커피를 가득 담아서 출근하는 게 정말 큰 기쁨이었죠. 그러던 제가 갑진년 1월 1일부터 커피를 딱 끊었습니다. 그 이유는 커피가 제게 주는 행복감보다는 건강상의 불이익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예요. 커피를 끊고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저에게는 두통하고요, 나른한 증상이었습니다. 카페인 섭취가 줄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무시하고 지나갔고요. 운동을 꾸준히 하고 생수를 자주 마시다 보니까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머리 아프거나 나른한 증상은 모두 사라지고 현재는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은 그 양기가 떨어지면서 몸이 차가워지거든요. 그러면 소변을 자연스럽게 자주 보게 됩니다. 당연히 야간에 소변을 보는 횟수도 늘어나게 되죠. 저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니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말이죠, 커피를 끊은 후에 야간 여가 확 줄고요, 피부도 잘 화면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더 윤택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참에 커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히 우리 암 환우님들 음식 관련 질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커피하고 고기거든요. 고기는 좀 이야기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이 커피가 암에 좋은가 아니면 좋지 않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명쾌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요, 커피는 차가운 성질이면서 습기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태음인과 같이 몸이 잘 붓고 살이 쉽게 치는 그런 체질이라면 효과가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 국민의 한 50% 정도가 태음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유독 커피 전문점이 많은 이유가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커피의 이러한 습기를 제거하는 성질 때문에 진액이 부족하고 성격이 급한 30% 정도에 해당되는 소양인들은 잘 맞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전 국민의 10%에 해당되는 몸이 냉하고 소화력이 약한 호민들은요, 커피의 차가운 성질 때문에 더더욱이 커피가 몸에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음인은 커피를 오래 마시면 현대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커피의 이로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겠으나 진액이 부족한 소양인과 몸이 냉한 호민이라면 이 커피를 마시고 나서 본인이 느끼는 증상을 확인하고 그에 맞추어서 커피 섭취량을 줄이던지 아니면 저같이 커피를 끊어보는 것이 건강에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암 환우라면 더할 나이가 없겠죠. 그리고 커피는요, 이뇨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몸 안에 수분을 배출하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커피를 반드시 마셔야겠다면 마신 커피량의 3배 정도의 물을 보충해서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커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커피와 코티솔 호르몬과의 관계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가라앉아 있던 양기가 돌면서 우리 몸 안에서는 코티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코티솔 호르몬은요,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것은 이제 과잉 분비됐을 때 하는 이야기고요, 적절하게 분비가 되면 잠들어 있던 신체를 깨우고 각성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코티솔 수치는 아침에 깨어나서 한 2시간까지 최고조로 올라요. 당연하죠. 자다가 일어나서 무엇인가 활동을 하려면 코티솔 수치가 올라가면서 각성이 되고 무엇인가 몸의 기운들이 돌아가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커피를 마시게 되면요, 이 코티솔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카페인과 역할이 중복되면서 교감신경에 과도한 항진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식전에 모닝커피를 즐기는 분이라면 기상 후에 3시간 또는 아침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신다면 좀 보다 건강한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흥분하지 않는 마시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닝커피가 더욱 위험한 거는요, 이 밤새 수분이 발산돼서 아침에는 혈액이 좀 끈적끈적해진 상태거든요. 근데 이때 이뇨 기능이 있는 커피를 마시게 되면은요, 혈액이 더 끈적해지면서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혈관 질환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잔을 마시는 게 안전할까요? 미국 FDA에서 발표한 성인의 하루 커피 섭취량은요, 400mg 이하입니다. 이거를 커피 잔수로 환산하게 되면은 석 잔 반 정도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들은 하루에 2잔 이하가 적당한 양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 커피를 하루에 2잔 이상 마시면 뼈에 무리를 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카페인이 체내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면서 뼈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뼈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면 여성분들은요, 갱년기예요. 갱년기 때 여성 호르몬이 줄면서 뼈 건강이 급속히 나빠지거든요. 이때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면은 엎친 데 덮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카페인 과다 섭취의 대표적인 부작용은요, 수면 장애, 또 가슴 두근거림, 탈수, 혈압 증가 등입니다. 또한 이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식도염이나 위염 등을 일으키고요. 또 이뇨작용 등으로 이 방광염 발병률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의 연구팀에서는요, 이 커피를 하루에 6잔 이상 마시면 하루에 한두 잔 마시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 심장 질환 위험률이 22% 증가할 수 있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심장 질환은 대표적인 혈관 질환이죠. 결국 과도한 커피 섭취는 혈관 건강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커피는요, 카페인 중독을 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미국의 정신의학회가 밝힌 대표적인 카페인 중독 증상은 5가지인데요. 이것 또한 커피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가 두통입니다. 커피를 끊으면 24시간 이내에 이 카페인성 두통이 발생합니다. 카페인은요,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관을 수축시키는데 커피를 끊으면 혈관이 이완되는 과정 속에서 두통이 발생합니다. 이 증상은 제가 커피를 끊으면서 며칠간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두 번째가 무기력감이에요. 커피를 끊으면요,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무기력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또 세 번째는 집중력 저하입니다. 카페인은 이 도파민 분비를 촉진해서 일시적인 각성 효과를 일으키는데 이게 잘 안 되면 머리가 돌아가지 않고 무기력감, 피로감에 빠지기가 쉽게 되겠죠. 또 네 번째가 우울증입니다. 커피 속의 카페인은요, 우울증과 같은 심리 상태를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 근육통. 커피를 끊으면 감기, 몸살 같은 근육통이 발생합니다. 이런 내용 봤을 때 건강한 사람들은요, 커피가 별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어떤 이유로 커피를 마시지 않았을 때 이런 증상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본인에게 카페인 중독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 카페인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커피를 끊고 물을 많이 마시고 꾸준한 운동을 하고 잠을 충분히 자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를 충분히 먹는 것이니까 이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생각하는 커피의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커피 콩은요, 50%의 탄수화물, 15%의 지방, 10%의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카페인은 한 무게당 1% 정도 함유가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커피콩을 볶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들기름을 오메가3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섭취하는데 이 들기름 짤 때 말이죠, 주의해야 될 것이 반드시 생들기름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들기에 열을 가해서 볶으면 기름량도 많아지고 향도 좋지만 건강하러 볼 때는 완전 빵점이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당 독소 때문인데요. 커피콩도 바로 그러한 이유로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탄수화물과 단백질로 구성된 이 커피에 열을 가하게 되면 그 과정 속에서 당독소, 최종 당화 탄물이 발생을 합니다. 당독소는요, 혈관 건강을 망치고 혈관의 염증을 유발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면, 혈관의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활성산소의 증가를 유발하고 이 활성산소의 증가는 암세포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15%의 지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피를 과하게 마시면은 콜레스테롤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 거름종이를 이용해서 드립커피를 마시면 조금 좀 해결이 가능합니다. 커피를 볶는 정도에 따라서 적게 볶아서 산미가 나는 커피가 이 항산화 물질인 클로로긴산이 많고 발암 물질인 아크릴아미드가 적고, 오래 볶아서 고소한 맛이 나는 커피는 그 반대이기 때문에 신맛이 나는 커피가 건강에 더 유리하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 연구를 통해서 보면은 커피의 발암 물질인 아크릴아미드도 사실은 허용 함량 이내예요. 커피를 과양으로 막 퍼마시지 않는 이상은 그걸로 인한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 현재 정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암 환우라면 작은 위험이라도 좀 피해가는 것이 상책이잖아요. 굳이 커피를 마셔야 한다면 저는 산미가 나는 커피가 더 안전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로운 점도 많고 해로운 점도 많은 이 커피를 도대체 어찌 해야 될까요? 특히 우리 암 환우들은 커피를 마셔야 할까요? 마시지 말아야 할까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암 환우분들은요, 대부분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병이 오기도 하고요. 병 자체가 또 엄청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암 많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명상이나 호흡 같은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것도 바로 올라간 교감신경을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고요. 이 긴장되고 경직된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요, 이 교감신경과 코르티솔과 카페인의 합작으로 인해서 혈당은 더 올라갈 것이고 혈관은 수축되고 소화기능은 더 떨어질 것입니다. 혈순환이 안 되면서 심부체온은 떨어지고 세포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안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몸은 치유에 불리한 상태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커피가 체질에 잘 맞는 태음인이라면 그래도 비교적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겠지만, 체질에 맞지 않는 소음인이라면 부작용이 빨리 올 것이며 또 진액이 부족한 소양인이라면 그 중간 정도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커피는 안 마시는 것이 유리하고요. 꼭 마셔야 하겠다면 하루에 한 잔 정도 마시되 소화장애나 심장 두근거림,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 분이라면 마시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제가 커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